김장날 하루 종일 손끝이 터져라 일만 한 정희. 이거나 가져가. 버리긴 아까우니까. 아내가 받은 건 고작 시래기 한 통이었습니다. 눈물로 돌아온 아내의 두 손 갈라진 살갗을 본 순간 고작 이게 챙겨주는 거라고? 평생 눌러온 분노 마침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올케는 눈치가 없어서 내가 챙겨줘야 하잖아? 그 김치 내 아내의 손에서 나온 거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본편에서 밝혀질 숨겨온 진실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무료니까 편안하게 눌러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남기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낡은 빌라 단지 안쪽에 자리한 5층 계단식 주택. 엘리베이터 없는 이곳에서 정희는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정희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남편 만수가 출근하기 전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를 끓여내고 도시락을 싸서 현관문 앞에 놓아두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정희는 올해 54살입니다. 결혼한 지 30해가 넘었고 자식들은 이미 다 장성해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과 단둘이 사는 소박한 일상뿐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살림에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까지. 그렇게 자신의 삶은 뒤로 미루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정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설거지와 청소로 인한 까만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이 가족을 지탱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죠. 비록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자신이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 만수는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밖에서 누가 뭐라 해도 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만수는 아내 정희를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오늘 힘들었어? 하고 물어보곤 했고 주말이면 설거지를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만수가 고마웠습니다. 세상에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들도 많다는데 만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희의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바랄 것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조용히 늙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죠. 하지만 1년에 2번 정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명절과 김장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정희는 시누이 미숙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미숙은 만수의 누나로 결혼 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동생 내외를 챙긴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정희를 부려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미숙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나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말이야. 힘든 일은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좀 해줘야지, 안 그래?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명령이었습니다. 정희가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미숙은 친척들 앞에서 정희를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굳은 일을 떠넘겼습니다. 명절 때는 차례상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미숙은 손님 접대를 핑계로 거실에 앉아 수다만 떨었고 정희는 혼자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친척들은 정의를 보며 만수가 복받았네라고 말했지만 정작 손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장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은 매년 김장을 크게 담그면서 정의를 불러들였습니다. 옳게, 올해도 와야지. 우리 식구끼리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배추는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고 양념 재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정희의 손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소금물에 불어터진 손가락, 고춧가루에 따가운 손톱 및 무거운 배추를 옮기느라 쑤시는 손목. 하지만 미숙은 그런 정의를 보며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대충 포장한 김치 한 통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양이 적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누나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가운데에서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만수는 누나와 아내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정희는 그런 남편이 편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자신의 서러움은 삼키고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자 정희의 가슴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대로 미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옳게,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할 건데 올 수 있지? 일찍 와야 해. 배추 절이는 것부터 해야 하니까.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희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바로 미숙의 집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반이었지만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김장할 때 입는 낡은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옷은 엉망이 될 테니까요. 만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힘들 텐데 내가 같이 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가봤자 할 일도 없고 오히려 눈치만 보일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함께 가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정희는 미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미숙의 집은 빌라가 아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미숙의 남편이 장사를 해서 제법 돈을 벌었기 때문이었죠. 정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쌓인 배추 더미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100포기는 되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몇 집 김장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어머, 일찍 왔네. 그래, 오늘 좀 많이 해야 하니까 각오해야 해. 미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단 배추부터 절여야 하니까 소금물 만드는 거 알지? 저기 드럼통에 물 받아놨으니까 소금 풀어서 배추 담가. 미숙은 지시만 하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마당 한쪽에 놓인 굵은 소금 자루를 들고 드럼통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에 소금을 풀어가며 손이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려면 소금물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반으로 가르고 소금물에 담그고 켜켜이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과정이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숙이 다시 나왔습니다. 옳게 물 좀 마셔. 힘들지? 미숙은 생수병 하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정희 옆에 앉지도 않고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늘 친척들이 좀 올 거야. 김장 끝나면 저녁도 같이 먹고 가야 하니까 알아서 준비해줘. 미숙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녁 준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저녁까지요? 그럼 몇 명이나 오시는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많아봤자 10명? 뭐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김치찌개나 끓이고 고기 좀 구워주면 되잖아.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장도 모자라 요리까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양념 재료를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손맛이 좋으니까 내가 해.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들어.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마당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정희는 혼자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설탕까지.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섞었지만 장갑 안으로 양념물이 스며들어 손이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속속들이 발라 넣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계속 앉아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옳게 양념 좀 더 넣어. 작년엔 싱거웠어라는 말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남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장 끝났으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미숙은 환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삼겹살을 구워내고 밑반찬까지 차려냈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정희는 혼자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미숙은 손님들 사이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 덕분에 이렇게 잘 먹네요. 손맛이 좋아서 매년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희를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정작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설거지까지 마친 정희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올랐고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정희는 미숙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숙이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옳게, 이거 가져가. 미숙이 건넨 것은 낡은 비닐봉지에 담긴 시래기 한 통이었습니다. 이거요? 정희는 당황스러워 물었습니다. 미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김장하고 남은 거야. 버리긴 아깝잖아. 너네 집에서 먹어. 정희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발이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시래기 한 통이었습니다.
그것도 버릴 것을 준다는 식으로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래기 봉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했어. 조심히 가.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희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시래기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거운 건 봉지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만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왔어? 많이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시래기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정희의 손이 만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보, 손이 왜 이래? 만수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톱 주변은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소금물과 고춧가루에 오랫동안 담가져 있던 손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손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장했어요. 배추 100포기 넘게 했고요. 저녁도 준비했어요. 친척들 10명 먹을 음식까지.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식탁 위에 놓인 시래기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야?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시래기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비닐봉지 안에는 시든 시래기 몇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사람 대접이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말수 적고 조용했던 만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시댁 식구끼리 하는 일인데 뭐. 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왜 당신만 고생시키는 거야? 우리 누나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럼 김장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든지 해야지. 왜 매년 당신만 불러다가 부려먹는 거야? 만수는 평소와 다르게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여보, 괜찮다니까요. 목소리 낮춰요. 이웃들 다 들어요. 정희가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괜찮아? 당신 손 좀 봐. 이게 정상이야? 사람 손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일을 시켜놓고 고작 시래기 한 봉지를 주는 게 말이 돼? 만수는 시래기 봉지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시래기 한 통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버릴 걸 주는 식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칭찬하는 척했지만 정작 정희를 대접하는 방식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감정을 꾹 눌러왔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까봐 참아왔습니다. 여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소 웃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던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이렇게 된 거야.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억울함, 외로움까지. 만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신 그런데 안 보낼 거야. 내가 지켜줄게.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정희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손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게 하고 약장에서 연고를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아파? 만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정희는 남편의 손길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누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평소 만수는 누나를 존경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들을 챙겨주던 누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아내의 손을 보고 아내의 눈물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착취였습니다. 여보, 내일 누나한테 가볼 거야.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뭐하러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이번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 소심하고 말없던 만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누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만수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 거야. 꼭. 만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만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만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다녀올게. 만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만수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미숙의 집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만수는 주저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만수야?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미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동생을 맞았습니다. 누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동생의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 들어와. 미숙은 만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만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누나, 어제 우리 마누라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알아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긴 뭐야, 김장하고 저녁 준비 도와줬지. 나도 고맙게 생각해. 미숙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어제 정희가 받아온 시래기 봉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수는 시래기 봉지를 미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봉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 그거 김장하고 남은 시래기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줬지. 왜? 싫었어? 미숙의 말투에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누나, 우리 마누라 손 봤어요? 하루 종일 배추 100포기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저녁까지 준비했는데 고작 이게 다예요?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야, 만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고마운 마음에 준 건데. 고마운 마음이요? 이게 고마운 마음이에요? 만수는 시래기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나는 우리 마누라를 뭐로 보는 거예요? 공짜 일꾼이에요? 매년 명절마다 김장철마다 불러다가 혹사시키고 돌려보낼 땐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맞아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나 내 누나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수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요? 그럼 누나는 뭘 도와줬어요? 앉아서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마누라 손발 부려먹은 게 도와준 거예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자 친척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김장을 마치고 저녁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니, 어제 김장한 거 좀 가져가려고 왔어요. 친척 중 한 명이 밝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아, 그래. 들어와. 친척들은 거실로 들어왔고 만수와 마주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친척들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수가 잠깐 왔는데 금방 갈 거야. 하지만 만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보셨죠? 우리 마누라가 혼자서 모든 일 다 하는 거. 만수의 말에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만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사람들 많잖아.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들 봤으니까. 만수는 시래기 봉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일한 대가래요. 누나가 우리 마누라한테 준 거요. 친척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 만수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만수는 이미 가방에서 김치통 하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져온 김치였습니다. 친척들은 만수가 김치통을 꺼내는 것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미숙도 불안한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만수야, 그거 왜 가져온 거야? 만수는 김치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 진정하세요. 뭔 일인지 얘기해봐요. 하지만 만수는 친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요. 우리 마누라한테 어제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숙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진짜 지금 이러지 마.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그 순간 미숙이 친척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는 눈치가 없어도 내가 챙겨주잖아. 매년 이렇게 불러서 밥도 먹이고. 그 말이 만수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정의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척들 앞에서조차 말입니다. 만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봤고 미숙은 뒤로 물러서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의 손이 김치통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도 숨죽이며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이게 챙겨주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만수야, 진정해.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세월, 아내가 당한 모욕들, 그리고 방금 전 누나가 친척들 앞에서 한 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나중에, 매년 나중이었어요. 매년 참았어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만수는 소리쳤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일단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해요. 김치통 좀 내려놔요. 하지만 만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치통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미숙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야, 만수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정신 차려.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소심하게 살아온 만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김치, 내 아내 손이 다 만든 거야. 만수는 외치며 김치통을 그대로 미숙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두 팔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붉은 김치와 양념이 미숙의 얼굴과 옷에 튀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미숙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흰색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양념이 얼굴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김치 조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가 소파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한 친척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친척은 황급히 미숙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 좀 닦아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손에는 빨간 양념이 묻어나왔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감히 누나한테 김치를 던져?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습니다. 옷에 묻은 양념을 털어내려 했지만 이미 옷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도 김치 국물이 흥건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후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수는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다 부서져라 이랬는데 누나가 던져준 건 시래기 한 통이었지. 그 모욕은 내가 갚아주마. 미숙 눈 얼굴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정말 미쳤어. 형제 사이에 이게 뭐야? 친척들도 만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누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들 봤죠? 우리 마누라가 혼자서 뭘 했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했어요. 손이 다 부어 터지고 피가 나도록 일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뭐였어요? 버리려던 시래기 한 통이었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어제 정희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한 것을 다들 봤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거실에 앉아서 수다만 떨었고 정희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만 봤을 뿐입니다. 미숙는 친척들의 반응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감싸줄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옳게 생각해서 한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희가 잠든 후 찍은 아내의 손 사진이었습니다. 부어오른 손가락, 갈라진 피부, 피가 맺힌 손톱 밑. 만수는 그 사진을 친척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하루 일한 손이에요. 이렇게까지 일하고도 제대로 된 대접 하나 받지 못했어요. 친척들은 사진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한 친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 씨 말도 일리가 있네요. 정희 씨가 너무 고생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친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제 보니까 혼자 다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만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척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김치를 맞았다고요. 미숙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애매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정희 씨한테는 좀 박했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만수는 미숙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누나, 이제 내가 지켜줄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2번 다시 누나 집에 안 갈 거예요. 만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친척들은 만수가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만수는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숙은 양념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거실에는 김치 냄새와 어색한 분위기만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미숙의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나 눈치만 보며 살아온 만수였습니다. 누나가 뭐라 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아내가 힘들어해도 제대로 나서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만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하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터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잖아요.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디 다녀온 거예요? 만수는 아내를 놓아주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집에 다녀왔어.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집에요? 왜요?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부어있는 손, 갈라진 피부, 그 모든 것이 만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이 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 그래서 누나한테 따졌어. 정희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만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래기 봉지를 들고 간 것, 친척들 앞에서 따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를 던진 것까지. 정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랬어요? 언니 얼굴에 김치를 던졌다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김치, 내 아내 손이 다 만든 거야. 손이 다 부서져라 했는데 누나가 던져준 건 시래기 한 통이었지. 그 모욕은 내가 갚아줬어.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집와서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시누이 눈치, 친척들 눈치, 늘 참고 웃으며 지내야 했던 세월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만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당신은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근데 누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게 화가 났어.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게 용서가 안 됐어. 만수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나서준 게 정말 고마워요. 만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근데 여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니가 가만 안 있을 텐데.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어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돼. 누나 집에 갈 일도 없고 명절이나 김장철에도 안 갈 거야. 이제 내가 지켜줄게. 만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누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과 김장철이 되면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는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수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지켜줄게. 2번 다시 당신한테 그런 일 없을 거야. 만수의 눈빛은 처음 보는 단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든든함이었습니다. 당신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평생 이런 말 안 했는데 오늘만큼은 하고 싶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도 아내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한 일이 옳았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아내를 더 잘 지켜주겠다고.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킨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와 정희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빌라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었어? 만수 씨가 누나한테 김치를 던졌대. 뭐? 김치를? 얼굴에? 응, 친척들이 다 봤대. 완전 난리였다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슈퍼마켓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동네 할머니들이 모이는 공원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김치 싸대기를 맞은 건 미숙이래. 어머, 그럼 미숙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당연하지. 근데 있잖아. 미숙이가 평소에 올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정희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고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아줌마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들었어요. 남편분이 시누이분한테 제대로 한 방 날렸다면서요? 정희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미숙이가 너무했어요. 매년 김장철마다 당신 불러다가 혹사시키면서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안 했잖아요. 우리 다 봤어요. 또 다른 아줌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남편분이 잘한 거예요. 정희는 주민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아줌마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제는 당신도 당당하게 사세요.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한편 미숙의 집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그 사건 이후 친척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평소 미숙에게 잘 보이려던 친척들조차 이제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미숙의 남편 성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하자. 동생한테 먼저 사과하고.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 잘못한 건 만수야. 누나한테 김치를 던진 게 말이 돼? 성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올케를 너무 박하게 대한 건 사실이잖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미숙은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뭘 알아? 나도 나름대로 챙겨줬어. 하지만 성진은 아내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챙겨준 게 뭐야? 시래기 한 통? 그것도 버리려던 거 준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건 너무했다고 봐. 성진의 말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언니, 나 지영이에요. 있잖아.
저번 일 때문에 친척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언니가 올케를 너무 부려먹었다고. 미숙은 황당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우리도 다 봤잖아요. 정혜 씨 혼자 다 하는 거. 미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다른 친척들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명절 모임은 어떻게 하죠? 만수 씨 올까요? 언니, 솔직히 올케한테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숙은 휴대전화를 던져버렸습니다. 믿었던 친척들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김장 나눔 행사를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희도 참석했고 미숙도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회관에서 마주쳤습니다. 미숙은 정희를 보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정희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김장 나눔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올해도 정혜 씨가 김장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손맛이 좋으시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바쁠 텐데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어때요? 주민들은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 혹시 불편하신 거예요? 요즘 동네에서 소문 많이 들었는데.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문인데요? 주민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올케를 너무 부려먹었다는 소문이요. 솔직히 우리도 매년 봤어요. 정혜 씨 혼자 고생하는 거.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누나 말만 믿을 수 없네요. 정혜 씨한테 제대로 대접도 안 하면서 김장만 시킨 거 맞죠?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몸이 안 좋아서. 미숙은 황급히 회관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숙이 불쌍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 한 명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잘못한 건 미숙 씨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동네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평소 미숙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미숙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친척들은 미숙의 말을 예전처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정희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숙은 집에서 남편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성진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인정하자. 올케한테 미안했던 거. 그리고 동생한테 사과하자.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숙은 가족 모임에서도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추석 모임 때 친척들은 만수와 정희를 먼저 챙겼습니다. 정희 씨,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미숙은 그 광경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깊은 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빌라 단지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만수는 여느 토요일 아침처럼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늘 저녁 메뉴를 의논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날씨도 쌀쌀한데 딱이네. 시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배추를 고르던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배추를 보니 한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부어 터지도록 배추를 절이던 그날. 시래기 한 통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 생각해? 만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추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서요.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돼.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던 동네 할머니들이 정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들도 건강하세요. 만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은 만수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은 이제 내가 지킬 거야.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만수의 말에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며칠 전 정희는 시장에서 미숙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설 자리를 잃은 미숙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니,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미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도 이제 알았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순한 올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리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만수와 정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언니 만났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누나를 뭐라고 하던가?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더 이상 누나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끼리 살아요. 그게 더 행복해요. 만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오네. 만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팔을 꼈습니다. 예쁘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만수는 아내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세상은 변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정희는 당당함을 되찾았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결국 공평해. 잘못한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만수 씨 부부 보니까 보기 좋더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며칠 후 정희는 부엌에서 김장김치를 꺼냈습니다. 올해는 만수와 함께 집에서 소량만 담갔습니다. 둘이서 먹을 만큼만. 더 이상 누구를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김치를 한 접시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만수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역시 당신이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끼리만 먹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주지 말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끼리만 먹자. 당신 손으로 만든 건 우리 것이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정희와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고. 참는 것도 선택이지만 맞서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맞서는 것이 더 옳을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만 살자. 조용하고 평범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자신들의 행복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사연 폭풍이었습니다.